안녕하세요. 현재 이제 디폴트 밸류 브랜드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과 이제 커피 납품 등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이제 우승을 해서 호주로 세계 대회까지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런 머신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길래 이렇게 가격들이 차이가 나고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로 추출을 하든 이제 브링을 추출을 하든 커피의 향미에 있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네 가지 변수들을 항상 강조를 해요. 그게 온도, 분쇄도, 추출 시간, 브루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제 추출 비율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보면은 이 머신 외에 다른 기물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라인딩에서 도징을 할 때 저울을 쓰고 추출을 할 때도 저울을 같이 쓰면 이 저울의 기능만 활용해도 내가 사용하는 커피량과 추출량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향미의 톤이나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인적으로는 온도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온도는 저희가 뭐 저울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라인더에서 추출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추출에 사용하는 추출수의 온도는 머신에서 이제 제어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커피 세포벽으로 침투하는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밖으로 녹아 나오는 커피 성분들도 많아집니다. 즉 온도를 높이면 TDS와 수율이 올라가고 온도를 낮추면 농도와 수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온도라는 변수가 참 독특한 게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톤, 향이나 신맛, 단맛, 쓴맛들의 모든 인텐시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요. 내가 분쇄도를 줄여서 그만큼 TDS를 높였을 때 올라오는 인텐시보다 온도를 높였을 때 이 인텐시티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걸 훨씬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직전에 뽑은 커피가 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비터가 계속 차지하고 있거나 약간 텁텁한 느낌들이 계속 애프터에 남아서 클린컵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온도만 살짝 낮춰주시면은 오히려 좀 더 클린하고 밸런스가 좋은 커피 혹은 좀 더 밝은 톤의 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머신을 선택할 때는 이 온도라는 걸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온도 컨트롤이 좀 용이한 머신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체형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보편적인 머신들을 사용하면은 연속 추출을 할 때마다 온도가 계속 들쑥날쑥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머신 안에 보일러가 하나에서 이 그룹별로 다 추출수도 사용하고 스팀에도 그 열을 사용하고 이런 온수에도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출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다음 추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추출할 때마다 동일한 온도의 추출수로 추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선택한 머신은 페마 261 머신이었는데요. 제가 사용한 261 머신이 2그룹짜리 머신이었기 때문에 두 번 추출은 연속 추출이 가능해요. 근데 주문 빌지가 막 들어와가지고 세 번째 추출을 다시 이제 1그룹으로 돌아가서 물을 빼려고 하면은 96도까지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다려야 세 번째 추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음료가 제조되는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머신으로 좀 교체를 해야겠다. 제가 선택한 머신은 뭐였을까요? 심의 시그니처 토탈 모델인데 심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변화하는 그 온도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간 좀 더 오버히팅이 돼 있구나, 아니면 좀 더 온도가 좀 떨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온도로 약간 좀 컨트롤이 가능한 머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가 만족되니까 자, 넥스트 스텝 균일한 추출이라고 돼 있죠. 사실 우리가 에스프레소의 향미를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돼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균일한 추출입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과소 추출, 과다 추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채널링이라고 말을 하는 불균형한 추출입니다. 물길이 굉장히 쉽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커피가 굉장히 물을 과다하게 접촉을 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물이 쉽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출이 약간 뒤늦게 시작이 되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물을 과하게 접촉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추출을 더 뒤에까지 길게 뽑아갔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다 추출에서의 그런 쓴맛들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추출이 뒤늦게 시작돼서 추출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끝나는 시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얼마 접촉하지 못하고 추출이 끝나는 약간 과소 추출에 날카로운 샤프한 HDT가 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스페셜티 커피의 향미를 좀 더 긍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이런 균일한 추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장에서도 이제 가끔씩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툴들이죠. 자,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바스켓에 담았는데 바스켓 맨 위에 라인보다 커피가 밑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손으로 레벨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약간 좀 고르게 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침칠봉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에 버틸 수 있는 저항값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곱게 분쇄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입자들이 서로 얇은 입자들이 서로 뭉쳐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침칠봉들은 그런 뭉쳐있는 얇은 입자들을 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채널링을 예방할 뿐 이런 툴들을 다 사용한다고 해서 100% 내가 추출하는 커피는 항상 채널링이 발생하지 않는 균일한 커피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시점에서 프리인퓨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프리인퓨전은 어떤 개념이냐? 모든 로스팅을 마친 커피 가루들 안에는 일정량의 가스가 함유가 돼 있어요.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가 추출을 시작했을 때 커피 가루에 높은 온도의 물이 접촉하니까 안에 있는 가스가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모습을 보여요. 추출수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안에 있는 가스는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이 힘들이 서로 이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추출수가 균일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채널링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출수가 많은 양이 침투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스를 빼내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프리인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리인퓨전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오프 방식은 바스켓 필터에 일정 시간 동안 물을 내려보내고 끊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 헤드스페이스 공간을 일정량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해도 그 물이 거기까지 차오르는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내가 인퓨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도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이 온오프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프리인퓨전을 약간 선호한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프트 프리인퓨전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방식입니다. 소프트 프리인퓨전이라는 거는 이 머신의 압력과 유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프트 프리인퓨전을 사용할 수 있는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모터 펌프에서 내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높은 압력에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당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압력은 사실 유량이랑 거의 비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펌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압력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 회전수가 줄어들면서 유입되는 물량이 줄어요. 그럼 밖으로 나가는 물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시간당 바스켓 필터로 투입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걸리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유량은 거의 비례하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머신마다 이런 초반에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레몬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머신은 라마르조코 스트라다 EP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과정에서 내가 그룹 헤드로 내려보내는 물의 양을 갑자기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머신의 전압을 바꾸거나 이런 회전수를 조절함으로써 머신을 통해서 유량을 변화시키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런 방식이 이제 있고 반대로 이제 유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머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산레모의 F18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머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머신의 이제 모터 펌프는 항상 일정하게 일을 해요. 하지만 그룹 헤드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밸브 형식을 많이 쓰는데 산레모 F18 같은 경우에는 관이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인퓨전을 할 때 사용하는 관이 따로 있고 본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이 두께가 달라요. 그러면은 프리인퓨전을 내가 5초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5초 동안은 이 0.3mm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은 양의 물이 들어오다가 5초가 지나면 이 물길이 들어오는 방향이 스위치가 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이엔드 머신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프리인퓨전은 모터 펌프의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런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에 있는 이제 두께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약간 좀 더 유량을 조절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된 머신은 이제 산레모 F18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F18 안에 있는 구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그룹 헤드가 있고 그룹 헤드 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을 히팅 시켜줄 수 있는 보일러가 따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옆에 보이시는 저게 물이 들어오는 여기 솔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바로 아래 있는 이 관이 프리인퓨전에 사용하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추출에 사용하는 관보다 상대적으로 0.3mm의 얇은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인퓨전에서 내가 설정한 시간만큼은 바로 이제 찬물이 이 관을 통해서 이제 적은 양의 유량만 들어오다가 이 앞에 있는 보일러에서 한번 히팅이 돼서 프리인퓨전을 해주고 있다가 본 추출이 되면은 관이 물이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보일러로 이제 통과를 해서 들어오는 관에서 1mm 관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양의 물이 투입되면서 본 추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